네, 지금부터 파이썬 기초 과목 기말고사 대비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복습 강의, 후반부 복습 강의와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출제 문항수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라고 해서 중간고사 이전의 범위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전체 범위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주로 중간고사 이후에 배우셨던 8주차부터 14주차의 내용이 주로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비중도 상당히 높답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학기에 파이썬 기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변수와 연산자의 종류들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중요했던 기본 자료형과 컬렉션 자료형. 특히 이 컬렉션 자료형은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컬렉션 자료형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쵸?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세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입출력 함수인 input 함수와 print 함수를 우리가 배웠고, 특히 print 함수에서 형식 지정자와 함께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택문의 다양한 종류들, 반복문의 다양한 종류들을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습하신 내용은 선택문과 반복문이 중요했기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선택문과 반복문을 활용하는 예제가 객관식 또는 주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객관식 문제는 선택문과 반복문을 활용하는 예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포문과 while문, 선택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수 정의와 호출은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만의 함수를 정의하고 그리고 메인 코드에서 함수를 호출했을 때 함수 정의와 이 호출 관계에서 실행 순서를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일 처리 부분은 텍스트 파일을 읽고 그 다음에 처리된 결과값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요. 특히 다음 PT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파일 처리와 관련된 읽기 함수는 반드시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GUI 프로그램은 함수 위주로 문제를 출제했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문항수일 것 같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문항수는 어, 21문제에서 최대 23문제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과정마다 조금씩 문항수는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70% 이상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즉 객관식 문제가 17문제가 출제가 됐고 단답형 문제가 4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됐답니다. 자, 단답형 문제는 개념을 묻는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한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코드 빙고 채우기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강의 교환을 보시고 함수가 뭔지, 모듈이 뭔지, 그리고 반복문에서 사용하는 브레이크와 컨티뉴 차이점이 무엇인지 등등의 개념 위주로 정리하시고 특히 선택문과 반복문이 활용된 예제 위주로 코드 빙고 채우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즉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여러분들께 실제 코딩의 결과물을 제출하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객관식과 단답형 위주로 출제했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당히 낮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뭐좀 미리 드린 이유는 난이도가 낮다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실수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섹션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주 후반부 복습 내용과 조금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을 사용하는 문제는 많은 코딩 문제로서 출제가 됐었는데요. 특히 포문과 오레인지 함수.
포문과 딕셔너리, 포문과 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위주로 정리해 놓으시고, while문은 특정한 조건이 반복되면 계속 반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조건식이 올 때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되지만 무한 반복문을 이용해서 정리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은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브레이크와 컨티뉴문의 차이점을 알아두시고 반복 구간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반복문을 강제 종료, 즉 나랑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탈출하는 방법이 브레이크문이라고 했죠. 이러한 브레이크와 컨티뉴는 if문 안에서 조건을 걸고 사용하지만 실제 반복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컨티뉴문은 반복 구간에 남은 명령문을 실행하지 않고 반복문에 처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정 부분이 이 네모 박스가 반복문이다라고 한다면 특정 조건식을 주고 브레이크나 또는 컨티뉴문이 올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while의 문법적인 구조로 시작이 됐을 때 특정 조건이 만족돼서 브레이크 문장이 있다면 나랑 가까운 반복문을 벗어나기 때문에 반복문의 다음부터 차례대로 수행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반복문을 벗어나는, 즉 반복문을 강제 종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브레이크라는 거. 자, 컨티뉴문은 반복문의 초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조건식이 와요. 컨티뉴 명령문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while의 무한루프 또는 while의 조건식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for range 구조에서는 당연히 for의 범위 값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컨티뉴 개념 쓰는 문제 서술형으로 나오지 않고 단답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브레이크와 컨티뉴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섹션은 선택문과 반복문을 활용하는 예제인데요. 물론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출제가 됐답니다. 특히 제가 기말고사 대비 특강에서 제시하는 문제는 반드시 찾아보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포문을 사용하던 while문을 사용하던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방법, 또 거꾸로도 출력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0부터 1까지 출력하는 방법을 포문과 while문으로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for range 구조와 리스트, 선택문, 반복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파트로 돌아가셔서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while문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 10부터 1까지 출력하는 걸 while문으로도 풀어보시고 포문으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제 중에 while문을 사용해서 막대 그래프 그렸던 예제 있을 거예요.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대 그래프에 관련된 예제까지 반드시 실습해 보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효율적인 자료 구조는 특히 많은 자료 구조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리스트와 딕셔너리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된답니다. 리스트에는 다양한 조작 함수도 있었고 딕셔너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작 함수가 존재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딕셔너리와 반복문을 활용하고 리스트와 반복문을 활용할 수 있는 예제들을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함수 파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개념 정도는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뜻하는 거고 특정 작업원리에 관련 있는 명령어들만 모아놓은 하나의 작은 집합의 함수입니다. 이때 다음 중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을 골라봐라. 고를 수 있겠죠, 여러분? 자, 다음 중 함수 정의와 호출 관계에 대한 소스 코드이다. 빈 곳에 알맞은 답을 채워보시오. 아니면 빈 곳에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코드의 중복성도 제거하고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고 유지 보수에도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파트 들어가셔서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는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함수의 입력에 관련된 용어는 파라미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수가 처리한 결과값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return 예하고 쓴다라고 했죠. 자, 이게 파워포인트라서 대문자로 변환이 됐지만 소문자 리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턴 뒤에 값을 나열하게 되면 나를 호출해주는 쪽으로 값이 전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함수에 관련된 소스 코드 관련된 시험 문제는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와 함수 안에서의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 처리 부분. 자, 파일 처리도 파일이 어떤 개념이다라는 건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파일을 여러분들이 열어서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파이썬 열기 함수가 필요할 거고, 가장 중요한 건 파일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읽기에 관련된 세 가지 함수 차이점 꼭 기억해 두세요. 리드 함수는 파일의 모든 내용을 읽어서 문자열로 리턴. 리드 라인 함수는 파일에서 하나의 줄을 일행의 줄을 입력받아서 리턴 타입은 문자열로 돌려주는 것. 하지만 read lines 함수는 모든 내용을 읽어서 리스트 타입으로 변환시켜 준다라고 했죠, 여러분. 자, 그래서 read 계열 함수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write 계열 함수는 모르셔도 된답니다. 자, 파일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테니까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 GUI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배웠었는데 GUI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모듈이 필요했죠. 그 모듈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TK 인터. TK가 툴킷의 약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TK 인터 모듈에서 제공하는 함수들 시험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터틀 모듈에서 제공되는 함수들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파트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함수가 나왔다고 직접적으로 힌트를 드리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TK 모듈에서 제공하는 함수들, 터틀 모듈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GUI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만들고 다양한 위젯을 생성하고 이벤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위젯 배치 명령어가 들어갔죠. 자, 이 3단계에 의해서 GUI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습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종합 프로젝트 실습 파트에서 컬렉션 자료형, 특히 리스트 조작 함수, 제어문이 중요했죠, 여러분.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맵플러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때 기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꼭 알아두시고요. 이 제공되는 함수들 10개 이내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실습을 통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말고사 대비 특강 많은 내용들을 설명해 줄 거라고 기대하셨을 텐데 너무 내용이 짧아서 실망하셨나요, 여러분? 사실 후반부 복습 강의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말고사 대비 특강에서는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의 문항수와 그다음 문제들을 조금 힌트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강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중요하다고 한 예제는 반드시 파트별로 찾아보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썬 기초 기말고사 대비 특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한 여름방학 보내시고 다가오는 시험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